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박정호 스팟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정치구단 우국지사 골드보이 박지원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 못합니다. 안녕부터 하시죠. 어젯밤 예. 민주당 전당대회를 위해서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 네. 10명 모여가지고 얘기를 나눴는데 예. 제가 평소에 술을 잘 안 먹는데 어제는 소신껏 마셨습니다. 소신껏 마시.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나아갈 길, 네. 또 호남 정치를 복원하는 길은 뭐냐? 결국 호남 출신 유일 후보인 민영배 후보를 꼭 최고위원회에 진입시키도록 하자. 네. 이런 얘기를 했고 다 공감하더라고요. 특히 그 이계호 전 장관 의원은 사선 의원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지방선거 공천 때 왜 최고위원이 지도부가 필요한가? 그래서 호남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민영배 후보가 최고위원이 돼야 된다. 아주 백미였어요. 그래요. 그런데 데일리안 예. 보도를 보니까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김민석 압도적 1등, 네. 2등 민영배입니다. 그래요. 이것도 좀 기류가 달라진 느낌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예. 어젯밤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는 반드시 경륜을 갖춘 경험을 가진 김민석 후보가 1등이 돼야 된다. 네. 그리고 정봉주 후보는 도덕적 보상을 받기 때문에 진출시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야 그게 확 이제 김민석 후보로 확 쏠려 버리니까 순위가 또 조정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주말에 있을 전북, 광주, 전남 예. 이 합동 연설의 또 경선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제 의원님이 세게 말씀하셨군요. 저는 뭐 계속 세게 얘기하고 세게 다니는 얘기하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호남 정치. 호남 정치 복원이 돼야 되고 네. 지금까지 몇 개 지역 한 게 23, 4%밖에 그렇죠. 아닙니다. 네. 내일 이번 주말에 호남 33%거든요. 여기에서 최고위원이 나와야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호남에서는 다선 의원들이 별로 없어요. 다 초재선, 초선이 많은데 네. 광주 같은 경우에는 8명 의원 중 초선이 7명 아니에요? 그렇죠. 민영배 의원이 유일한 재선인데 맞아요. 예. 여기에서 좀 나와줘야지 또 젊은 후배들이 네. 키워줘야지 우리 민주당이 산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요. 이번 주말 결과를 저희가 오마이 TV도 생중계할 예정이거든요.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럼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신 거 아닙니까 오늘? 피곤하신 거 아니에요? 피곤하죠. 그렇지만은 피곤하다고 누워 있을 형편이 안 됩니다. 돌아다니면서 저라도 얘기를 해야지. 지금 보십시오. 지금 말이 됩니까? 7월 19일이 네. 어제 제가 법사위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최상병 순직 1주기입니다. 7월 31일이 네. 버럭 1주기입니다. 버럭 1주기 아시죠? 버럭 일주기. 윤석열 대통령이 버럭 네. 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대통령실이 국방부가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왜 일주기를 강조하느냐 하면은 네. 통신 자료는 어제까지 그렇죠. 어제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오늘부터 오늘도 자료가 삭제되기 시작하는 날이에요. 소멸되기 시작하는. 네. 1년 넘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윤 대통령 전화기록 윤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네. 공직기강 비서관, 국방비서관 등 이종섭 장관 이런 모든 통신 자료가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서 네. 지금 공수처에서 확보해야 되는데
공수처장이 그냥 애매하게 답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똑같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했냐? 그랬더니 그 전 차장이 나와서 네. 법원에 영장을 신청했는데 기각됐다. 나는 법원도 말이죠. 왜 그런 사람들 것은 기각시키고 박지원이 같이 멀쩡한 사람은 다 해서 잡아가냐 이거죠. 근데 이게 네. 오늘부터 지금 통신 기록이 삭제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건 윤 대통령이 개인 전화로 전화를 걸고 했던 그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지나면 또 삭제되고 이런 현상인데 그래서 엄청나게 나는 네. 최상병 일주기 그 슬픔 기록이 삭제돼가는 그 일주기 버럭 일주기 네. 이게 의미가 있는데 또 하필 어제 이진숙 아, 박문진 이사장을 임명해가지고 이작자 바로 출근하자마자 KBS, MBC 등 공영방송 이사 교체 작업을 해버리잖아요. 네. 또 부위원장으로 탄핵시켜 놓으니까 사표 내고 네. 그거 꼴통 임명해가지고 권익위에 있던 사람이 또 나왔어요. 이런 거 하면은 야 김문수 노동부 장관 이분을 노동부 후보자 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임명을 하더라고요. 네. 그 보니까는 구구 유튜버들이 전부 다 아, 뉴라이트 네. 이런 것으로 윤석열 정부에 들어 차면은 음,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나라가 진짜 어려워진다. 이렇게 가면 망한다 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 일부와 일부 언론에서는 민주당이 달을 가르치면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좀 보세요. 그 달 속에 윤석열, 김건희 네. 부부가 계십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 독선, 네. 독재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타대야지. 어떻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투쟁하는 것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놀고 먹을 수 없잖아요. 네. 지금 상대적으로 국회 7개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입니다. 그 7개 상임위원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 그걸 보시고 거기는 무노동 무임금 해야 돼요. 안 해요. 뭐 현안이 터져도 잘 열리지 않더라고요.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현안이 많은 법사위, 네. 정보위 저는 진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지원 우리 의원께서 쉴 수가 없습니다. 나라 걱정하느라 쉴 수가 없고. 그래서 방송을 예. 3개, 6개 네. 이렇게 출연했는데 예. 도저히 국회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두 개로 네. 축소했지만은 또 그럴 만한 분들이 또 얘기하면 예. 또 나가야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그래도 오마이TV, 네. 김어준 뉴스공장, 배불쇼 등 이러한 매체들도 네. 유튜버들도 잘 도와주지만은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네. 프레시안 이런 매체들이 그래도 그러한 것을 보도해 주니까 네. 이만큼 숨이라도 쉬고 있는데 진짜 질식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내일 국회가 없으니까 네. 오늘 저녁에 금기원래 음. 이제 해남으로 가요. 밤 마지막 차 타면 네. 네. 해남에 1시쯤 도착합니다. 아유. 그런데 이렇게 즐거워요. 해남으로 완도로 진도로 가니까 가는 게 공기 좋고 그렇죠. 안 싸우니까. 여의도만 벗어나도 좀 그런데 올라올 때는 그냥 예. 골치가 지끈지끈하는데 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습니까? 달 속에 있는 달 속에 윤석열,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 검찰 아. 여기에 있다. 이걸 좀
네.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언론에서 이제 법사위가 뭐 고성과 뭐 여러 가지 갈등으로 얼룩졌다 이렇게만 보도를 하는데 그렇게 제목을 뽑고 그런 내용으로 막 주요하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뭐 이렇게 시끄러워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할 수 있단 말이죠. 내용을 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그 내용을 봐야 되는데 그거는 잘 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네, 법사위에서 저한테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네, 네. 광모 의원이 어제도 나가서 저 그 봤습니다. 위원장석을 그렇게 하면은 국회 선진화법에 의거해서 그럼요. 제지하게 돼 있습니다. 예, 질서 유지하게 돼 있죠. 있고. 예. 그러니까 지가 뭔데? 지가 뭐야? 이게 말이 됩니까? 지가 뭔데? 그래서 제가 예. 의사진행 발언 신청해서 사과해라. 음. 이제 세게 얘기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저도 영상을 봤는데 이 글쎄요 지가몬데라는 얘기는 저도 이제 국회 오래 출입했지만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발언 자체를. 뭐 당시 네가 이런 소리는 이제 많이 나와요. 네, 네.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법사위원장을 향해서 위원장을 향해서 지가몬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사과는 됐든 안 하더라고요. 사과 보니까. 끝까지 안 하고 이제 발언 정지 시키니까 네. 뭐 하겠죠. 하셔야 되고 정청래 위원장도 또 적당한테 이렇게 국회의원 해줘야 되는데 네. 그 국민의힘 그 간사 유상범 의원. 유상범 의원이 굉장히 합리적이라더라고요. 음. 잘해요. 그래요? 그분 형제간들이 네, 네. 이번에 형님은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됐잖아요. 후보자야. 과기부 장관. 예. 예, 후보자. 과학기술 예, 정보 예. 과기부 장관. 네. 그리고 동생은 또 그 유명한 유성 배우. 배우고. 본인도 예. 검찰 출신이고 하는데 합리적이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계속 뭐 이 사회 진행되는 걸 방해하는 모습만 볼 수가 있어가지고. 아니 그게 이제 간사니까 네. 그 간사는 전체를 대표해서 이 원장한테 항의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보면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또 정청래 이 원장한테 불만이에요. 왜 이렇게 유상범 예. 국민의힘 간사한테는 고분고분하고 잘 들어주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안 들어주고. 네. 내가 한번 그러면 안 된다라고 아, 이제 우리 간사니까 얘기를 조국 들어주면서 가야 혁신당 된다. 의원들을 간담회에서 예. 정청래 이 원장한테 그랬더니 음.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해서 자기도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다 유상범 간사는 참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자, 저희 뭐 시청자분들이나 저희 뭐 또 국민들이 볼 때는 계속해서 뭐라고 하고 막 계속해서 그래가지고 간사란 것은 항상 그런 거죠. 그것도 뭐 정청래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회의를 원활하게 또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하면서 유상범 간사 얘기도 많이 들어주고 많이 들어줘요.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서운할 수 우리한테 있게 더 편파 진행을 하니까. 그래요. 운영의 묘를 발휘하고 있는 정청래 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네. 왜 정청래, 음. 최민희 과방위원장 손가락만 보냐고요. 아하. 아니 그렇게 하는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바라봐라 이거죠. 자, 왜 최민희 위원장 손가락만 보냐고요. 네. 그렇게 임명하니까 이진숙. 음. 재밌는 현상이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하고 임성근 사단장은 진실을 청문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 나는 와인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법카로 얼마나 많이 사다 놨어요. 그리고 쟁여놓은 수준이던데 보니까. 임성근 사단장, 예. 군 골프장에는 산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부통으로 넘어갔는데요. 그것도 유상범 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에 나오는 거죠. 이제 아무튼 예.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이 명예 전역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어제 자료 요청을 해서 예. 명예 전역 신청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신원식 국방장관이 네. 국회의원도 하다가 장관 갔잖아요. 아, 그러니까 국회의 메커니즘을 알죠. 알죠. 제가 물었어요. 네. 형사소추, 내사, 음. 수사를 받는 사람은 모든 공무원은 사표 수리가 안 된다. 그렇죠. 지금 임성근 사단장은 공수처에 고발돼서 수사 중인데 어떻게 명예전역 시키냐? 명예전역을 되면은 수당이 많아요. 명예전역 되면 그렇죠. 아.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볼 때까지 하지 마라. 네. 그랬더니 신원식 장관이 시원하게 음. 해군에서 진행하지만은 그러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형사소추를 받아서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네.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은 명예전역은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이제 해군 참모총장이 잘 알아서 하겠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그걸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임성근 사단장이 나는 그랬어요. 해병대 장군이면 해병대 다 와라. 어떻게 부하들은 다 죽이고 또 끌고 들어가서 자기 사촌 동생 검사까지 그대로 두겠어요? 감찰한다겠더라고요. 네. 이건 정치 개입이죠. 공무원이 음. 그래서 다 죽인다. 자기가 죽어서 네. 부하를 살리고 음. 자기가 죽어서 사촌 동생 검사직을 살려줘야지. 네가 살라고 다 불어가지고 다 죽으면 되냐? 결국 당신은 또 죽는다. 명예 전역 신청했다가 불어대면은 네. 망신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 이제 그제 네. 우리가 매불쇼에 제가 출연해서 했어요.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마약 단속하라겠어요. 아, 이태원 참사도 맞아요. 그때도 마약 단속한다고 해서 그 사고가 난 거 아니에요. 형사를 경찰- 대기하고 있고 경찰 대기하고 배치를 있고. 예. 그런데 영등포 경찰서에서 엄청난 마약 사건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형사과장 경정이 수사를 하는데 영등포 경찰서장이 용산에서 관심 가지고 있으니까 하지 마라. 이건 해야 됩니다. 하니까 이 보고서가 3번이나 바뀌고 네. 하지 마라. 네. 세관 얘기가 빠졌어요, 결국. 언론 그렇죠. 브리핑에서는. 그런데 예. 진짜 윤석열 대통령 인사 닭대가리들이 하는 거예요. 어떤 인사를 한지 아세요? 예. 영등포 결창서장은 승진을 시켜서 대통령실로 네. 데리고 용산으로 가고. 용산. 예. 백경정 그 과장은 예. 지구대장으로 좌천해 버리니까 수사하지 마라. 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지구대장으로 간 그분이 네. 국회 밝혔더라고요. 나와 가지고 아니 증언도 하고. 어떻게 이런 인사를 하냐고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거기에 이종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조모 경무관도 연락을 해서 네. 세관을 빼라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니까. 근데 그 사람이 또 이 멋쟁 해병대 단톡방에 나오는 그렇죠. 별 2개 달아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던 그렇죠. 그 조경무관이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어떻게 경찰서장이 그 대형 수십만이 맞을 수 있는 그 마약 사범을 수사하는데 용산 뜻이 있으니까 하지 마라? 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총경 네. 영등포 결창서장을 예. 어떻게 승진시켜서 데리고 가냐고. 그리고 하겠다고 하는 정의로운 네. 그 경찰을 경찰 경정은 좌천을 시키냐고. 그래서 제2의 박정훈이다. 저는 아. 그렇게 봐요. 백 그러니까 과장이. 이게 똑같은 이 최혜병 순직 사건하고 똑같은 외화부 의혹이 불거진 거예요. 사실. 그렇죠. 쌍둥이요, 쌍둥이. 예. 아니 그러니까 예. 말을 못 한다니까요. 지금 보십시오. 그 구중구걸의 중전마마 네. 영부인께서 모든 국민이 잠든 3시 4시경에 예. 최재형 목사하고
카톡을. 카톡한 게. 네. 제가 뽑아 보니까 오마이세 다 보도했잖아요. 네, 저희가 보도했습니다. 200페이지가 넘더라고. 212페이지인가 그래요. 거기에 보면은 모든 것이 국정농단이고 국정 개입이고 그래요. 인사 개입이다. 어허.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 공수처는 손 놓고 있고 음. 이대로 가겠어요? 저는 국민들이 못 견디죠. 이거. 어제가 모르겠습니까? 네. 분수령이다. 어제가 분수령이다. 7월 19일 예. 최상병 순직. 음. 7월 31일 어제가 7월 31일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버럭 버럭 통신 기록이 소멸되는 날 시작. 시작. 지금 이 순간에도 소멸되고 있어요. 그렇겠죠. 거기에 이진숙 음. 와인만 좋아하시는 4,000원짜리 빵도 빵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새벽 3, 4시에 그게 어떻게 업무상했다. 이런 법카를 한 네. 그런 분이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해서 제 1위 꼴뚜기도 낯짝이 있어야지. 하루 이틀 놔두면 그 뭐 어디가 골마 터집니까? KBS, MBC 이사 교체. 바로 해버렸어요. 여기에 반노동적 네. 강경, 음. 꼴통 오수 보수 김문수 경사위원장을 노동부 장관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극우 유튜브, 뉴라이트 다 쓰고 있지 않나.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우리 국민들이 볼 때 탄핵 열차에 탑승을 했다. 그래서 출발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제 2024년 7월 31일이 탄핵 열차에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날로 기록이 될 것이다. 딱 그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어제가 중요한 날이었군요. 앞으로의 우리가 뭐 역사가 어떻게 기록될지 모르겠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어제 7월 31일은 기록될 수가 있다. 그렇죠.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분석을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좀 그래도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라고 대통령실이 얘기를 했어요. 국민들의 뜻을 이제 받드는 차원에서 설치한다 이렇게도 여권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찍이도 국민들 생각 받듯이네. 처음부터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안 하다가 지금 디올백 네. 특검 문제가 불거지니까 빠져나가려고 면죄부를 하려고 하는데 네. 그것은 미래를 위해서 잘한 일이고 미래를 위해서는 검찰 특검은 네. 과거를 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나 경찰이나 사법부에 미래지향적으로 해라 네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과거 그 조직은 일은? 과거를 그렇죠. 먹고 사는 조직이에요. 네. 특검은 지금까지 잘못한 어허. 디올백,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네. 그 후 검찰총장 돼가지고도 권오수하고 BW 전환사채 가지고 권오수 회장은 60억, 김건희 여사는 5,600억 예. 이런 것도 나오지만 5천 몇백만 원 네, 정도. 양평 고속도 네. 다 있잖아요. 이건 과거를 아하. 하기 위해서는 특검으로 가야 되고 예. 그러나 만시지탄이 있지만은 제2부속실. 제2부속실을 만든 것은 미래. 잘했다. 음.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잘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그게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를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로 과거다 묻히고 덮이고 이런 건 아니죠. 절대 그건 안 되지. 아니 국민들이 눈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네. 192명의 국회의원들이 있고 저는 수노와 레이러 뭐잖아. 네. 한동훈 대표도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동참의 날이 오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요. 여권 내부에서도 김건희 여사 관련된 아니면 윤 대통령 관련된 여러 과거에 대해서는 또 특히 이제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한동훈 대표도 성공할 수 있고 네.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거예요. 그렇죠. 어젠가 그제 뭐 눈높이. 10분 만났느니 네. 1시간 반 만났느니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만난 거 잘 만났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결과는 뭡니까? 뭐라고 했어도 한동훈 대표가 전 지도부에서 임명된 네. 당직자들은 다 사표 내라. 음. 정정식 정책위의장을 사표 내라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봐요. 음. 윤석열 대통령이 이건 아니지 않냐 네. 했기 때문에 다 사표 처리를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정식 정책위의장을 재임명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만약 재임명을 하면 지도부 구성이 5대 4로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끌고 갈 수 있는 그것을 주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걸 계산하지 못했겠냐? 아하. 나는 그렇게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최고위 구성 자체가 5대 4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정전식 의장이 버티느냐 바뀌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금은 정전식 의장 같은 경우는 일괄 사퇴 요구에 무응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 임명직은 사퇴 안 하면 하는 거지 뭐 그만이에요. 그래요. 지금 뭐 조용히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데 어제 뭐 이제 보니까 문제는 예?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표가 추천해서 대표가 임명하고 최고위원 인준을 받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무리 친윤이라고 하지만은 추경호 네. 원내대표도 당 대표의 의사를 무시는 못할 거예요. 아무리 원내대표시만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결국에는 예. 만약에 예. 한동훈 대표가 속아 넘어서 또 자기가 객기를 부려서 네. 5대 4 지도부로 간다 하면은 아하. 한동훈 4, 윤석열 5 네. 한다고 하면은 또 맥없는 비대위원장의 길을 간다. 아하. 이게 뭐 중요한 분수령이라 볼 수가 있는데 뭐 그저께 대통령 만난 날 한동훈 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 또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만나가지고 만찬회동을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거기서 뭐 조율이 돼서 어제 일괄 사퇴해라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건 봐야겠습니다. 한동훈 체제가 어떻게 되는지 이 임명 과정을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국민 편에 서서 하겠다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이것이 해왔죠. 대통령 후보의 길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세요. 그렇게 네. 친윤들이 반대했지만은 거의 63%의 지지로 당 대표가 되면은 지금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자리가 눈앞에 아른아른해요. 윤석열 대통령 시키는 대로 5대 4 했다가 네. 자기 죽는 길을 가겠어요? 아하. 어떻게든 바꿔낼 것이다. 바꿔야죠. 5대 4로 바꿀 거다. 그런 정치력이 없으면은 네. 안 되겠다. 그렇죠. 안 된다. 우리는 네. 솔직히 예.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정점식 정책의장을 유임시켜서 5대 4로 가라. 윤석열 대통령 지금 국민들이 예. 뭐 내일 이제 갤럽에서 봐서 하겠지만은 20%대 아니에요? 계속 20% 계속 떨어져요. 예. 좋죠, 우리는. 그렇지만은 강한 여당이 있어야 네. 대통령을 견제하고 또 강한 여당이 있을 때 강한 야당이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나라가 지금 망해가는데 도저히 정치가 없잖아요. 제가 모두에서도 해남 갈 때는 좋은데 네. 서울 오면 싫다. 저는 또 법사위 정보위를 하니까 매냥 부딪혀요. 그래서 오늘 또 본회의가 있고 네. 또 저도 약속해놨는데 의총도 소집되고 그러면 그 손님들한테 이제 못 온다 하면은 그렇죠. 국회의원 되니까 요즘 목에다 힘준다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무튼 현황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회에서 정치를 풀어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전에 저는 두 분이 풀어내야 된다. 네. 윤석열, 이재명. 그래서 국가 원로들이 좀 나서가지고 네. 나라 망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민생 도탄이다. 네. 국민이 어디로 갔느냐 이런 걸 해서 좀 윤석열, 이재명 이 두 분을 어디 그냥 호텔 방에다가 넣어놓고 그냥 딱 문 잠가 버리고 콘클라베
교황 선출처럼 네. 거기서 합의해가지고 나라를 풀어가라.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얼마나 이제 나라 걱정하시는지 정말 우국지사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윤 대통령이 변해야 안 그게 변한다니까요. 아니 사실은 시작 아닙니까? 그분은 절대 안 변해요. 아니 우리나라 언론이 네. 민주주의 1호입니다. 기자가 국민 1호입니다. 이 방송 장악을 위해서 그러한 범죄자 이진숙을 임명 강행하라.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이진숙 또 후보자를 임명하고 가는 날 가자마자 네. KBS, MBC 이사들 교체하는 저런 모습을 보이고 네. 거기다가 또 뭐 불질 일을 있어요? 염장에 소금 뿌리는 노동계에 소금 뿌리는 네. 김문수. 김문수. 저 그러니까요. 꼴통을 갖다 해놓으면은 이거 이게 보면은- 뭐 되냐 이거죠. 최상병원 돌아가신 지 1년이 되고 버럭 자기가 나니까 이제 오늘부터 지금 삭제되고 있다니까요. 답답합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적국을 외국으로 하는 간첩법 이걸 이렇게 개정하자. 그러니까 적국만 해놓으니까 이제 북한만 이 간첩법에 해당되는 건데 그걸 외국으로 다 넓혀서 왜냐하면 외국으로 해야지 우리가 지금 국제 정세가 여러 가지 변하고 있는데 적국으로만 어떻게 이걸 한정지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대표 주장을? 저도 한동훈 대표 주장에 대해서 네. 국가보안법이 있고 형법이 있는데 음. 그것은 지나치다라고 반대를 했어요. 네. 그렇지만 저는 지금 이번에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블랙요원 유출을 예. 보고 중국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꼭 적국을 음. 북한으로만 제한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넓혀서 네.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음. 아마 민주당에서는 야단 날 거예요. 지금 그러게요. 오마이 TV 예. 시청자들도 저 박지원 저런 변절하는 것 아니냐. 네. 그런데 저는 그것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어. 북한만 우리 적국이 아니에요. 지금 보십시오.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갔다가 네. 하마스 1인자가 암살당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적국의 범위를 꼭 적국이라고 표현할 게 아니라 네. 좀 더 플렉시블하게 융통성이 있는 그런 법 개정을 하는 것도 좋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여야가 이거 논의를 좀 해봐야겠네요. 저는 그렇게 어느 봐요. 정도로 이제 갈지 수준을 예. 이런 것도. 저는 오마이 시청자들한테 비난을 받더라도 네. 그러한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의 지금 연속 네. 국가정보 참사가 난 거예요. 국정원의 슈미테리. 그런데 조태용 네. 국정원장은 국회에 와서 감찰하고 한미 정보동맹이나 한미 동맹 외교상에 문제가 없다. 네. 이렇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아하. 정보사령관도 지난 6월 방첩사로부터 통보를 받고 엊그제 구속됐는데 정보사에서는 블랙요원 그 명단 유출된 사람들을 외국에서 다 귀국시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네. 그게 북한으로 넘어간 게 사실인데 그 블랙 요원들을 귀국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암살, 네. 테러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정보사령관이 아주 잘했어요. 네. 그렇지만은 이 정보 자산의 막대한 유출로 국정원이나 정보사나 큰 문제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정보 국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운운했는데 네. 이번 정보사 문제는 안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했거든요. 아하.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 2년간?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됐든 저는 국정원장을 역임한 사람으로 네. 블랙존의 그러한 문제를 미주알 고주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음. 그래서 지금
그 관계자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네. 어디까지 우리 정보 자산이 유출됐는가, 그리고 엄벌에 처하고 네. 이 지금까지 블랙 요원들이 귀국됐으면 이분들은 이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블랙 요원들을 지금도 양성하고 있겠지만은 네. 잘 배치를 해서 정보 자산을 구축해라. 아. 단 지금 이 순간은 대북 그러한 정보가 블랙아웃 때부터 네. 깜깜해져 버렸어요. 음. 그래서 거기에 함께 나온 국회에 나온 777 사령부, 37 사령관을 제가 물었어요. 네. 지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때 군에서 국회에서 SI 정보가 비밀 첩보예요. 정보가 다 유출돼 가지고 막대한 정보 자산이 손실됐지 않냐. 그리고 북한에서 그러한 것을 바꿔버리니까 암호 체계 등 이런 것을 바꾸니까 그 몇 달인지 수년인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또 정보를 네. 다 블랙아웃 됐지 않냐, 없어졌지 않냐. 그래서 나는 국정원장을 한 정보기관장을 한 사람으로 이것이 미주알 고주알 다 공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저한테 동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정보사에서 정보사령관이 똑똑하더라고요. 인정할 건 하는 거예요. 대국민 사과하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군 수사기관 방첩사의 내용을 보고 좀 잘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애국자입니다. 네. 그 부분 정보 자산에 대한 우리의 대응도 잘 해야 되겠고, 사실은 지금 보면은 21대 국회 때 민주당이 뭐 반대해서 통과를 못 시켰다라는 게 한동훈 그건 대표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 소리고요. 발언록을 보면 법원 행정처에서 강력하게 반대한 부분이 네, 있어요.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적국을 외국으로 해버리면 산업 스파이 문제 이런 건 또 어떻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소위에서 논의를 할 때 그런 반대 의견이 나와서 더 논의를 해보자라고 된 건데, 마치 이게 뭐 한동훈 법무장관대 아닙니까? 그렇죠. 마치 민주당이 잘못해서 다 이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공세 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자, 같아요. 예를 들면 네. 중국을 러시아를 적국으로 표시했을 때 외교 관계가 통상 관계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델리케이트한 그렇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국익에 반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 하면은 네. 잘 한번 전문가들이 논의를 하고 국회에서 대화를 해서 해야지 저렇게 민주당이 반대했다. 이거 정치 공세 소재로 쓰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도 있을 것 같아요. 대표도 네. 윤석열 대통령 일란선 쌍둥이라 뭐든지 민주당, 예. 이재명, 문재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하. 보세요 이번에 청와대 고위 관리자, 네. 관계자 그 양반 내 이름은 안 주지만은 기자 출신인데 아니 수미테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다 이랬다. 그러니까 제가 나서서 네. 검찰 기소장 보면은 박근혜 때 시작해서 박근혜 8건, 그렇죠. 문재인 5년간 12건, 네. 윤석열 정부 1년간 20건, 이 외교부 칼럼 뭐 이런 건 할 얘기 그것은 없죠 그러면. 하늘 보고 침 뱉기했고 네. 토끼로 자기 발등 찍은 거예요. 지금 끽소리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 쏙 들어갔어요. 지금 보면. 지금은 그 조태영 국정원장도 잘 정리를 하더라니까요. 네. 기소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법원에 협력할 것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네. 정리가 돼요. 그래요. 지금 오늘 윤건영 민주당 의원 얘기가 좀 나왔는데 세관 마약 수사 외압도 국정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 세관이랑 다 같이 한 건데 아하. 이제 참고로 이 국정원이 네. 마약, 아, 보이스피싱, 예. 산업 스파이 이런 것을 해외에서 다
수집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마지막 기소 단계에 세관, 경찰, 검찰과 조율해서 하는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정원이 이번에 예. 관계돼 있는지 안 관계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세관도 마약 단속에 좋은 조직도 가지고 있지만은 네. 엄청난 공로를 세우고 있는데 아하. 아니 세관이 조사하는데 용산이 하지 말아간다고. 용산이 누굴까요? 형사님 누굴까요? 헷갈립니다 누군지. 그렇죠. 그러면 예. 경찰서장을 움직여서 네. 대통령실로 데리고 갈 아하. 용산의 큰 손은 누구예요? 누굴까요? 그런 닭대가리들이 이 나라에 있으니까 예. 망조가 드는 거예요. 나는 이러다가는 나라 망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다른 수사도 아니고 마약 엄청난 양을 그렇죠. 수사하는데 네. 용산에서 못하게 한다. 하지 마. 이걸 뭐 3번이나 아. 그러다가 자기는 승진해서 예. 가고 음. 담당 과장은 좌천하고 이러면 가만히 있겠냐고. 그래서 이게 국정조사를 나랍니까? 통해서라도 밝혀내야 된다. 당연하죠. 네. 그 이제 민주당도 고민이 예. 계속 특검 탄핵 이것만의 연속이니까 이제 국민 피로증을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게 아니 용산이라고 했는데 진짜 사실로 나타난 게 승진해 가고 그렇죠. 좌천하잖아요. 용산 얘기 나오니까 승진했다. 그것도 용산으로 승진했다. 아 그렇죠. 아니 그것도 보세요. 경찰, 세관 네. 다 합동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닭대가리들이 어디 있어요? 오늘 닭은 얘기가 금방 많이 잊어버려요. 자기가 한 걸. 예, 닭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은 계속해서 이 간첩법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이 마치 간첩법 이걸 하는 것을 반대를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색깔론식으로 나가서 모든 이슈를 이쪽으로 다 몰고 가고 싶은 생각을 그렇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그렇죠. 모든 것은 때는. 네. 대북 북한 소행으로 돌리면 우리 국민들이 과거에는 7, 80% 믿었다니까요. 지금은 안 믿어요. 지금은 그렇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아니 보세요. 그러니까 적국의 표시가 네. 간첩죄 적용이 넓혀져야 한다 하는 것은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이지만은 국정원장을 2년 해서 네. 좀 보니까 그러더라. 음. 그렇지만은 한동훈식으로 한다면 중국 네. 예를 들면은 러시아 외국으로 넓혀보네요, 확 다. 넓혀보면은 거기하고 우리가 외교 관계를 적국하고 외교 관계 합니까? 통상을 하겠습니까? 네. 이거 한계가 있으니까 고민스러운 것을 그래서 법원 행정처에서도 그러니까요. 그런 의사를 표시했는데 네. 그거를 그거를 색깔론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그런 없다, 생각을 한동훈은.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간첩법 개정안 한 건 낼 때 민주당이 3건을 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민주당에서 이걸 들여다보고 고민을 해왔다는 건데 아 그렇죠. 이제 와서 한동훈 대표의 이런 모습 어떻게 보면 색깔론이라고도 볼 수 있는 민주당에서는 주장이 그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색깔론까지 하고 있냐? 저질 제가- 색깔론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제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네. 국정원의 조직을 음, 절대 못 키우게 했어요. 음흠. 그렇지만은 영상단을 네, 영상정보국으로 음, 사이버단을 사이버정보국으로 네, 너무나 많은 이 산업 스파이가 있기 때문에 신설하면서는 산업보국으로 했는데 이 정부 와서 네, 경제안보국으로 했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왜 그걸 경제를 못 붙이게 하냐? 경제는 넓어가지고 금융도 재정도 모든 것이 해결되니까 네, 국정원에서 그걸 하지 말고 지금처럼 산업 스파이를 잡으니까 산업안보국 이걸 명칭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종시가 얼마나 커져요. 내가 세종시 지역 본부를 만들었다고요. 우리는 국정원을 발전시키고 네. 과학으로 가자. 제가 가니까 여성 부서장 한 사람을 대구뿐이에요. 과학 차장으로 신설해서 승진시켰어요. 그리고 제가 나올 때 1급 부서장이
네. 5명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음. 2급, 3급에도 여성들이 얼마나 진출됐고 있어요. 지금은 여성 부서장 하나래요. 네. 장애인도 음. 채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모두 문재인 잘못이다. 아마 양산에서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가슴을 칠 거예요. 저런 나쁜 사람들이 있는가? 네. 왜 박지원이는 말하지 않는가? 왜 윤건영이는 말하지 않는가?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알겠습니다. 예. 국정원은 영원합니다. 문재인 국정원도 윤석열 국정원도 같이. 수미테리 문재인이가 다 했다? 바보들. 그래 지금 말 한마디 못 하잖아요. 어떻게 됐든 그러한 법은 네. 만들어내야 된다. 여기다 하나 더 첨언하자면은 제가 늘 요즘 얘기해요. 해킹을 방지하는 데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해킹은 미국, 이스라엘 모사드, 네. 한국 국정원 세계 제일 잘해요. 음. 뭐 중국, 북한, 러시아 이것들 우리한테 못 당해요. 그렇게 한미 정배 동맹으로 과학화됐는데 대법원 등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네. 이 부분만은 국정원과 경찰이 합동으로 민간 회사나 공공기관을 수사할 수 있어야 해킹을 방지할 수 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다가 혼났어요. 네. 그 민주당은 절대 반대지. 국내 정보 하나 들어가면 다 들어간다 하는데 민감하죠. 예. 그래도 저는 해킹이 앞으로 엄청난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예를 들면요, 미국도 이 고기 도매상이 해킹을 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이상 미국 고기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코레일, 버스, 지하철 이런 데 해킹 당해서 파괴를 해버리면 우리 마비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민주당에서 접근하자. 네. 이건 상당한 우클릭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거기 관련된 토론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뭐 이 말씀하시면서 바꿔야 될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적해 주시지만 저희 국민들이 볼 때는 윤석열 정권의 이제 무도한 모습, 공정화 상식이 파괴되고 정말 내로남불하는 모습 때문에 또 야당에서 뭐 강행 처리했다라는 그런 이유로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문제죠. 그것이 문제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제가 봤을 정치를 때는. 살려서 네. 우리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도 금투세나 종부세나 상속세 같은 것에 대해서 약간 플렉시블하게 네.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살려서 지금 해킹 이런 문제를 입법화해서 나라가 좋아지게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깽판만 치니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요. 이게 뭐 대화할 뜻이 없다라고밖에 안 느껴지니까 오늘도 이제 국회 본회의가 열려요. 네. 열려서 아마 이제 민생회복지원금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될 것 같은데 그럼 통과를 시키려고 할 것 같은데 필리버스터를 또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소위 말하는 25만 원법, 네. 노란 봉투법 두 개를 다 처리하려고 다 이제 하는데 우리 법사위에서 어제 통과가 이제 됐어요. 통과됐어요. 네. 저는 이것도 좀 대화를 해보자. 대화가 안 되잖아요. 대화가 안 되죠. 아니 그리고 어떻게 됐든 네. 정치가 이렇게 메말라서 되냐 이거죠. 제1당 192석을 300명 국회의원 중 192석을 점유하고 있는 야권이. 야권 네.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는 171명 2명의 대표가 아니라 192명의 대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대표가 네. 경제 서민 애로를 하기 위해서 25만 원씩 네. 지급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으면은 대통령이 아니 왜 25만 원만 주냐 10억씩 100억씩 줘라. 네.
이런 비아냥을 하는 대통령이 이게 되냐고. 아하.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 저런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저렇게 경제육단체가 반대를 하면은 조금 더 대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냥 대화를 딱 안 하죠. 막혀가지고 네. 우리는 하고 또 거부권 행사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아니 그러니까 김문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그런 말도 했잖아요. SNS에 광주 글로벌 모터스 간 다음에 감동받았다. 노조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조가 없어서 그분이 노조 감동받았다. 운동을 한 사람 아니냐고. 그러니까요. 인천 5.3 네. 극렬한. 하하. 근데 노조가 없어서 감동적이야 한 사람이 노동부 장관으로 오니까 이것도 국민들이 참 이게 뭔가 싶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정치가 사라지고 그 핵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국정 운영이 있는 것이고 그럼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발의가 오늘 되죠. 될 거예요. 되고 이진숙 후보자가 위원장이 물러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네. 국회에서 탄핵이 발의돼서 통과되더라도 이제 헌법재판소에 가서 심의를 결정을 하잖아요. 네. 그게 6개월 기간인데 지금까지 이동관, 김홍일 이분들은 사퇴했어요. 바로 사퇴를 했는데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퇴 안 하고 6개월 기다린다고 그래요. 아 그러면서- 이미 다 그러면서 했다. 또 법과 가지고 뭐 예. 와인 사다 먹겠죠. 뭐. 말이 되는 짓을 해야죠. 아니 대통령이 왜 진짜 저러십니까? 방통위원장도 법과가 있겠군요. 네. 왜 이러십니까 진짜? 왜 이러십니까 진짜? 이게 나랍니까? 야당만 음. 야단치지 마시고 네. 국민들도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 속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의 네. 그러한 모습을 보세요. 아하. 윤석열 독주, 독선, 독재가 네. 야당과 투쟁으로 이끌게 되고 음. 저렇게 오기 이진숙, 네. 김문수 이런 극우 유튜브 뉴라이트들 갖다 하니까 네. 야당이 반발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건 아니다 네. 하면은 대통령께서도 풀어가는 인사를 해야지. 저런 오기 인사를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니까요. 국민들 어제 기점으로 이제 탄핵 절차에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했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글쎄요. 인내심을 언제까지 발휘를 하고 있을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계시니까 이 박지원 의원님의 참 마음이 계속해서 무거워지고 제가 자꾸 얘기했지만은 예. 일본의 세계적인 항공사 재팬 에어라인 네. 일본 항공이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상장이 폐지됐어요. 피나는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상장이 됩니다. 네. 이때 회장이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망하니까 보이더라. 망하니까 보이더라. 그런데 있죠. 우리도 나라가 망해서 보이면 뭐 하겠어요. 망하기 전에 그 전에 찾아내야죠. 그 찾아내는 길이 저는 윤석열, 이재명 두 분한테 있다. 만나라. 제발 좀 만나서 네. 오늘 안 풀어지면 내일 또 만나고 하면은 국민들이요. 이 두 분이 매일 만나고 있다 하면은 다 박수치고 희망을 가질 거예요. 대통령이 안 이걸로 안 만나잖아요. 만나는 이재명 대표 만나자 해도 대통령이 안 만나잖아요. 만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어떡해요. 그래서 저는 예. 한동훈 대표가 이러한 일을 해라 이거죠. 안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간첩법 얘기하면서 민주당을 비난하는 거 보니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자기도 망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유, 저희가 뭐 1시간 가까이 의원님 말씀 들어봤는데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예. 예. 그래도 그러나 예. 굴하지 않고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싸우는 모습 저희 시청자분들과 함께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시청자분들께 그래도 힘내라는 말씀 한번 저희가 듣고 오늘은 마무리해 볼까요? 저도 힘이 없습니다. 그런다고 주저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길에 넘어지더라도 음. 좌절하지 말고 돌멩이 하나라도 가지고 일어서라. 즉 전화위복의 계기를 삼아라. 네. 그래서 걸어가라 음. 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 우리 야권 의원들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네. 앞으로 가자. 음. 반드시 미래가 있다. 우리 국민들이 진짜 위기 때마다 지도자가 아니라 민중들이 일어서서 나라를 살렸다. 함께 살리자. 화이팅! 화이팅!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